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카가이 남현수. 네, 유호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풍경이 좀 다르죠? 맑은 공기가 영상에서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오늘은 렉서스가 초청을 해줬죠? 네, 렉서스가 첫 전기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팔았던 UX 모델인데요. UX 300E를 런칭하면서 이 제주도에서 시승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더불어서 제주도에 그동안에 도요타랑 렉서스 전시장이 없었대요. 그러니까요. 저도 당연히 있었을 줄 알았는데 제주도에 한 도요타 렉서스 합쳐서 1000분 정도의 고객이 계시다는데 그분들의 이제 뭐 AS 센터나 뭐 전시장을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장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그거 가보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제 고객들의 AS에 대한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서비스 거점 그리고 고객 접점을 좀 만든 것이 아닌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차량을 시승을 하는데 먼저 이 UX 302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총 80km 정도를 타는데 저희가 한 절반 정도를 주행을 했어요. 긴 시간은 아니어서 뭐 세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UX에 대한 평가 그리고 느낌, 상세적인 부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UX 302가 이 렉서스한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첫 번째 순수 전기차라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렉서스, 도요타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이 두 브랜드는 하이브리드에 대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진입에 굉장히 늦었어요. 하이브리드를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우리는 하이브리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전기차를 빨리 넘어가야 되나? 근데 항상 도요타의 선택하는 걸 보면은 좀 느리죠? 뒤로 숨겨서 항상 개발을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야겠다 싶으면 이제 그걸 풀어서 보여주는 느낌? 이 UX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타보면서 괜찮은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 라고 느꼈던 부분도 있고 이거는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적인 외관은 기존에 판매하고 있었던 UX 하이브리드 모델과 동일한 구성입니다.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 건 뒤에 배지나 번호판? 뭐 이 정도가 전부일 것 같죠? 디자인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히려 좋다, 오히려 나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하면은 약간 해괴망측한 디자인을 약간 일부러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전기차를 좀 구매를 꺼려 하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일부러 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자인 뭐 다 유선형만 쓰던가 아니면 아이오닉 5 같이 일부러 미래차 같은 느낌을 낸 뭐 그런 느낌들이 보통의 전기차에 가득 있었는데 이 차는 사실 기존의 UX와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거부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UX에 사용하고 있었던 이 플랫폼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를 많은 대용량 배터리는 넣지 못했죠. 배터리 용량이 54.35kWh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과 비교를 해본다면 아이오닉5나 EV6의 스탠다드 모델 정도 비슷한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타보니까 이 배터리가 어디 들어가 있지? 의자도 그렇게 안 높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단에 넣잖아요. 이 차도 크게 다르지 않게 하단에 넣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런칭 행사 때 가서 봤는데 이 뒷좌석 가운데 턱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이제 또 전기차는 턱을 안 만드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타고 왔던 니로 EV도 그런 식이었는데 호빈 기자가 타고 있는 니로 하이브리드에는 센터 터널이 있는데 니로 EV는 센터 터널이 거의 없어요. 한 1, 2cm.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넣어서 조금 바닥에 들어 올린 다음에 이제 평평하게 만드는 약간 이런 게 내연기관 기반의 변형형 전기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UX는 그런 특징이 없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바닥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 공간에는 배터리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로 들어와 보면 실내도 UX 하이브리드와 레이아웃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뭔가 요소에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갑자기 렌트카 타는 것 같이 여기 이제 핸드폰이 딱 붙어 있는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UX에는 와이드 형식으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전기차로 오면서 7인치로 확 크기가 줄어들었고 내비게이션이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이제 스마트폰 폰 커넥티비티
기능은 이제 들어가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렉서스가 쓰던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네, 아틀란이죠. 네, 아틀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틀란 그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는 것도 일이고 귀찮단 말이에요. 그 서비스 센터에서 해주지도 않고 맞아요.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을 해주는 편이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이 메뉴가 없어요.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거나 전비 효율이 어떻게 되거나 이런 게 화면에 뜨잖아요. 근데 이 UX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조 화면이나 뭐 라디오 화면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 메뉴 창이 하나 있는데 메뉴 창 들어가 보면 이제 설정이 있습니다. 근데 설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오디오 설정하는 거, 음성 하는 거, 그냥 차량 사용자 설명 설정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 계기반에다 뭔가 몰아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기반을 딱 봤는데 계기반 구성은 이제 저희가 흔히 렉서스 차량에서 보던 이 동그라미 디스플레이에다가 왼쪽 편에 좌우에 조그만한 디스플레이 마련해 놓은 거 이거는 다른 렉서스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 주유하라는 건가? 이렇게 해서 주유기가 있어가지고 뭐지? 하고 봤더니 저게 배터리 잔량 게이지더라고요. 몇 퍼센트 남았다 이런 정보들이 뜨잖아요, 계기판에. 근데 이 UX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가 남았다는 건 뜨지 않고 배터리의 잔량은 바늘로 대신 남은 주행거리는 뜹니다. 충전 레벨의 게이지가 그냥 일반적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크게 4칸, 그러니까 한 칸에 25%씩이라고 보면 되고 그 큰 4칸이 또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한 눈금에 5%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직관적이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약간 한 70, 한 3% 정도 남아있습니다. 70, 한 8% 정도. 좀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이 점을 제외한다면 뭐 그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보기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을 타면서 좀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이 또 있는데 이 차량에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중앙 유지 장비 그리고 차선 이탈 보조 장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전자 주행 보조 장비가 이렇게 넉넉하게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사용을 해보니까 잘 돼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잘 되고 앞차 간격 유지하는 것도 잘 되고 차선 중앙 유지하는 것도 잘 되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헤맸어요. 왜 안 되지? 설정이 안 되지? 나 이거 렉서스 처음 타는 거 아닌데 설정 잘 하면서 탔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전자식 기어 노브가 이렇게 당기면 D가 들어가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B가 들어가거든요. B 모드. 다른 이제 도요타나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이제 B 모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B 모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설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활성화됨만 떠 있고 속도는 세팅이 안 되죠. 왜 안 되는지를 좀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좀 헤맸어요. 뒤에서 좀 활성화를 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더라고요. 회생제동이 이제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게끔 얘가 만들어 놨어요. 아예 회생제동을 안 하는 모드 1단계, 2단계 이렇게 총 3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 회생제동을 딱 누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그냥 꺼져버려요. 회생제동을 한다는 걸 브레이크 페달 조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식을 한다. 이게 만약에 내 차라면은 사실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이 차를 처음 타보고 다른 차량과 비교를 해서 시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차량은 이렇지 않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시다가 끄는 방법이 많아요. 패들 시프트를 당기시거나 B모드로 바꾸시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시거나 캔슬을 누르시거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끄기는 되게 편합니다. 그렇게 돼 있다.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양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D모드에서도 회생제동 양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달리다 보면은 이 계기반에 표시된 회생제동이 꺼져버려요. 달리다가 나 회생제동 할래 이렇게 해서 회생제동을 먹이면 조금 있다가 툭 하고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지? 해서 찾아보니까 B모드에서는 회생제동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나는 회생제동을 항상 켜놓고 다니고 싶어, 배터리를 좀 절약하면서 달릴래, 도심 주행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B모드로 선택을 하셔서 그 다음에 회생제동 양을 0, 1, 2 이렇게 3가지 중에서 고르셔야 된다. 어차피 회생제동이 약간 효율을 위한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B모드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원페달 드라이빙은 안 된다. 요즘에 이제 출시하는 전기차들은 웬만하면 다 원페달 드라이빙을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페달 드라이빙을 해야지
효율이 좀 더 높아져요. UX 전기차에는 원패널 드라이빙 기능은 빠져있다. 지금 뭐 제가 계속 단점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차량의 배터리 용량이 53kWh라고 했잖아요. 1회 완전 충전으로 233km를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긴 거리는 아닙니다. 보통 수입차들이 첫 전기차를 내놨을 때 뭐 예를 들면은 BMW의 i3나 DS의 DS3 E-Tense, 뭐 푸조의 E2008 이 차들이 다 이 정도 주행거리입니다. 그쵸, 200km대 초반이었었죠. 막상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기준이 워낙 좀 빡세다는 까다로워서. 것을 네.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한 40km 넘게 거의 50km 가까이 주행을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주행거리가 200km가 넘습니다. 출발할 때 에어컨을 켜지 않았으면은 네. 거의 290km의 주행이 가능하다고 떴었거든요. 지금도 이거 끄면 232km를 갈 수 있다라고 뜨는 거 보니까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주행거리는 얼마든지 조금 한 200km 중반 정도는 충분히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충전에 대해서 제가 기사도 쓴 적이 있는데 충전이 조금 문제가 있죠. 충전 포트에 관한 문제인데요.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들은 이제 DC 콤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차는 예전에 좀 사용하던 차데모 방식. DC 차데모죠. 네, 이게 일본에서 넘어온 방식이니까 이다 보니까 이 렉서스에도 차데모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차데모가 도쿄전력에서 만든 이 충전 방식인데 차 한 잔 마신 시간에 뭐 충전해라 뭐 이런 뜻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충전하는데. 초급속 충전 이용하면은 밥 먹다가 중간에 빼러 나가야 되죠.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차데모 같은 경우는 최대 지원하는 충전 속도가 50kWh죠. 최근에는 이제 급속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속도긴 하죠. 충전 방식에 대한 고민. 근데 이것도 이제 렉서스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출시장에 가서 그걸 언제까지 쓰실 예정이냐라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제 렉서스에서 내년에는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전기차 RZ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차량에는 아마도 DC 콤보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차데모 방식을 이용하면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포트가 두 개예요. 아, 그렇죠. 완속 충전 하나 있고 급속 충전 하나 있고. 그래서 지금 UX300E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 포트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단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차량의 출력이 몇이죠? 출력이 204마력, 최대 토크는 30.6kg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력만 놓고 보면은 기존에 판매했었던 200 모델이나 가솔린 모델 혹은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가장 높죠. 그래서 네이밍도 300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토크 같은 면에서도 사실 이제 도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효율을 좀 극대화하기 때문에 출력이 좀 낮은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전기차로 가다 보니까 전기차 특성에 맞게 자연스럽게 좀 출력이 올라간 느낌입니다. 3년쯤 전에 UX 하이브리드가 국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시승 행사를 가서 탔을 때 와 이거 소형차인데 승차감 너무 좋다. 그때 당시 이제 소형 SUV 붐이 한참 불 시절이어가지고 소형 SUV를 막 이것저것 다 타볼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휠베이스가 짧고 전장이 짧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불쾌한 그 움직임이 있어요. 방지턱 넘을 때 빠박빠박 이런 느낌. 네. 그게 그 소형 SUV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UX는 그게 없어요. 와 이거 되게 좋다라고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UX300이 전기차 모델을 타보니까 그때 그 감동이 그대로 밀려옵니다.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속도를 내서 방지턱을 넘어봤잖아요. 네. 그런데도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몸에 훨씬 잘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끝내준다. 해가 승차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승차감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코너에서는 어떨까? 와인딩에서는 어떨까? 그래서 좀 와인딩 코스가 좀 있길래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고 한번 달려봤죠. 뭔가 이 차 되게 부드럽게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급격한 와인딩 코스에서도 차를 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스포츠카 같이 네 바퀴를 단단하게 조여가지고 노면을 놓지 않으면서 막 난 갈 거야 이런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데 부드럽게 노면의 굴곡을 소화를 해주면서 원하는 대로 딱 돌아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카의 감성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부드러워서 코너를 돌면 불안할 것 같은 느낌을 주행할 때 받지만 실제로 코너링을 돌아보면 전혀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고 그런 면에서도 또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실내 재질 같은 것도
넥서스가 잘하는 엄청 고급스러운 소재를 쓴 것 같진 않지만 손에 만져지는 부분은 불쾌한 느낌이 없게끔 맞아요. 디자인한 모습입니다. 요런 것도 그렇고 시트도 그렇고 정말 부들부들한 느낌이 한가득입니다. 대시보드 위에 이 느낌 되게 묘하죠? 근데 저는 처음에 만져보고 이게 무슨 재질이지? 가죽도 아닌 것 같고 우레탄도 아닌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찾아보니까 그 UX 하이브리드 때도 요 똑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게 종이의 느낌을 표현을 했다라고 해요. A4 용지나 책 같은 느낌의 재질이 아니고 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한지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런 느낌을 좀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급감이 느껴지고 뭐 이런 뭐 송풍구나 이런 버튼의 피아노 버튼들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근데 갑자기 띠용. 와, 정말 이제는 볼 수 없는 CD 플레이어가 아직도 들어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를 위한 거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변명까지 하기에는 이 차의 성격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거 233km 가는 차를 탈까 싶습니다. 기존의 UX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CD 플레이어를 굳이 빼지 않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딸려있는,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여서 처음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CD 플레이어가 있다. 뭐 언젠간 쓸 일이 있을 차 자체로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자동차라는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돌고 만져지는 소재 좋고 편의 안전 장비 다 있고, 전기차라는 관점이 들어오면은 글쎄 아직은 좀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부분, 뭐 이런 진짜 사소한 디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크게는 충전 포트부터 시작을 해서 계기판에 있는 이 충전량 게이지, 그리고 여기에 뭐 별도의 내가 충전을 시작할 때 몇 분이 걸리는지, 몇 퍼센트가 차는지, 이런 인포테인먼트 화면 하나도 없다라는 점, 원페달 드라이빙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회생제동 양이 B 모드에서만 활성화가 되고 D에서는 그냥 금세 풀려버린다는 점. 그러한 부분을 약간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느낌 아닐까요? 그래서 이 UX의 가격이 얼마죠? 이 UX의 가격은 5,490만 원입니다. 이 가격표를 보고 제가 그래도 이런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급 브랜드이다 보니까 가격이 뭐 한 6천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보조금을 이제 100% 받을 수 있는 구간 안에 들어가 있죠. 서울시를 기준으로 777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4,700만 원 이 정도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 그러니까 5,500만 원에 안에 들면서 수입 SUV, 전기차 생각해보면 폴스타2 아니면은 그 밑에 이제 뭐 아까 호빈 에디터가 얘기했었던 차량들 E2008 같은, 아니면 이텐스 뭐 이런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아니면은 사실상 전기 수입 SUV를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차량들과 비교해서 편의 안전 장비 부족한 거 없고 다 들어가져 있고, 다만 좀 제가 좀 전에 언급했었던 단점들이 좀 거슬리긴 한다. 나는 이제 진짜 전기차를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모델이지만, 나는 원래 지금 타는 차가 있고 가까운 거리만 다닐 전기차가 필요한데 이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나에게 주는 그 감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해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발표하면서 그 렉서스 측에서 국내 1일 평균 주행거리를 알려주더라고요. 한국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수치인데 1일 평균 주행거리가 40km라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는 큰 무리 없이 탈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메인으로 장거리 갈 수 있는 차는 있어야겠죠. 이 한 대만으로는 장거리 가는데 무리가 있고, 이제 별도의 차는 하나 있어야겠지만 렉서스가 주는 이 라이딩 앤 핸들링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고급스러워요. 소형 SUV에서는 와 이거 너무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한번 꼭 시승을 해보시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다면 아마 이거 구매하셔도 전혀 괜찮을 것 같아요. 5,490만 원 이라는 가격표가 너무 매력적이죠. 저희 UX 시승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NX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의 남현수였고요. 네, 저는 유호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